당신은 이란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협과 긴장으로만 정의된 나라, 그렇게 배워왔을 뿐입니다. 한 번이라도 다르게 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강도 없고 항구도 없고 제국이 눈독 들일 만한 자원 하나 없는 황량한 석회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어떻게 인류 문명 전체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 아테네도 로마도 아닌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왕이 점토 원통에 새긴 글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헤드라인은 잠시 잊으십시오. 이란은 당신이 건네받은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은 15세기 동안 신성한 불꽃을 꺼뜨리지 않은 문명이며 화산암을 파내어 집을 짓고 폐허 위에서 도시를 다시 세운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붕괴가 곳곳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진짜 이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 약 34km까지 좁아집니다. 세계 원유 교역량의 약 20%가 매일 이 좁은 물길을 지나가고 그 안쪽으로 본토 해안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호르무즈 섬이 자리합니다. 폭이 겨우 13km에 불과한 이 섬은 반다르 아바스에서 바라보면 청록색과 짙은 초록빛이 뒤섞인 바다 위에 어두운 얼룩처럼 떠 있을 뿐입니다. 그 조용한 실루엣은 실제로 섬에 발을 디딘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준비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해저에서 밀려올라온 소금동,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7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광물이 한나절 걸으면 다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작은 땅덩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붉은 해변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색이 너무도 강렬해서 처음 마주한 사람은 이것이 그저 흙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산하철이 얼마나 짙게 배어 있는지 이 섬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붉은 흙을 삶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골라크라 불리는 그 흙을 곱게 갈아 색을 내고 기름과 향긋한 허브와 섞어 빵에 반죽하고 축제가 있는 날이면 얼굴에 발랐습니다. 발밑의 지질이 이들에게는 신비가 아니라 부엌이었던 셈입니다. 레인보우밸리에서는 광물 줄무늬가 해안 절벽을 가로물들이고 배곡모와 결정 조각이 뒤섞인 모래가 여러 파장의 빛을 동시에 흩뿌립니다. 그 위를 걷는 사람은 마치 땅의 안에서부터 스로 빛을 뿜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지리는 동시에 취약함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해협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호르무즈는 지구상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감시받는 땅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이 섬의 삶을 지탱하는 어부들은 다른 어느 바다보다 빠르게 뜨거워지는 페르시아만이라는 이미 눈에 띄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해안 생태계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란 중앙고원은 이스파한에 이르러 해발 약 1600m의 먼지 낀 넓은 평원으로 펼쳐지고 그 둘레를 감싼 산줄기는 해질 무렵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길이가 거의 500m에 이르는 나크셰 자한 광장,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실내공 광장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 아침의 정적을 그릇처럼 담아둡니다. 기리샤 모스크의 동쪽 파사드를 비추면 수세기에 걸쳐 겹이 쌓인 기하학적 타일 문양이 마치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짙은 청색으로 살아납니다. 본당 두 마레에서 손바닥을 한 번 치면 소리는 정확히 7번 되돌아옵니다. 이슬람 우주관에서 말하는 7하늘이 17세기의 수학으로 건축의 기하학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신학이 측정 가능한 물리 현상으로 표현된 순간입니다. 북쪽으로 15분 떨어진 아르메니아 기독교인 구역 줄파에서는 방크 성당이 겉모습만으로는 영락없이 이란 이슬람 건축물처럼 보입니다. 타일로 덮인 돔, 첨도형 아치, 미나레트를 닮은 종탑까지.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벽면 가득 17세기 아르메니아 프레스코화가 펼쳐집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 주변 이슬람 건축과는 전혀 다른 전통으로 그려진 장면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샤 아바스가 이스파한의 아르메니아 비단 직조 공동체에게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허락한 대가로 제국이 필요로 하던 그들의 직조 기술을 얻어낸 치밀한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신앙 전통이 걸어서 닿을 거리에 각자의 가장 신성한 건물을 세우고 그 나란한 존재를 400년이 넘도록 지켜냈습니다. 한때 이스파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페르시아 정원을 적셔주던 자얀대감은 최근 수십 년 사이 오랜 기간 완전히 말라버리고 납니다. 강 위를 가로지르던 다리들은 이제 모래 위에 아치를 그리고 저녁마다 산책로에 모여드는 이스파한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는 절대 비어있을 리 없는 강바닥 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자그로스 산맥이 시라즈를 해발 약 1580m의 계곡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습기를 가두고 온도를 조절하는 작은 기후의 그릇처럼 작동해서 주변의 방건조 고온과는 전혀 다른 이례적인 생육 조건을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이 도시는 1000년이 넘도록 장미를 길러왔습니다. 초여름 아침이면 마을의 어떤 모습을 눈으로 보기도 전에 그 향기가 먼저 다가옵니다. 아직 열기를 전하기보다는 향을 품고 있을 만큼 서늘한 공기를 타고서 말입니다. 이 계곡을 둘러싼 석회암 등선은 도시가 아직 그늘에 잠겨 있을 때 가장 먼저 새벽빛을 받아냅니다. 그 빛이 엇갈리는 짧은 순간 시라즈는 스로 만들어낸 예외 속에 존재하는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 예외 속에서 나시르 알물크 모스크는 이 도시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880년대에 지어져 동쪽을 향한 스테인드 글라스 파사드를 갖춘 이
모스크는 매일 아침 기도실 바닥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표면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동안 색색의 빛이 페르시아 카페디로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태양의 기하학이 건축을 신앙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고 수학적 정밀함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움이 곧 은총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명해 보입니다. 도시 반대편 14세기 시인 하피즈의 무덤에는 세대를 막론한 이란인들이 결혼, 이별, 불확실한 미래 같은 답없는 질문을 안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시집을 무작위로 펼쳐 거기서 마주한 구절을 서기 1390년에 말을 멈춘 목소리로부터의 직접적인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은 멈추었지만 이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그 목소리는 아직 듣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도시의 오늘날 긴장감은 훨씬 조용합니다. 시라즈의 장미밭과 시인들을 길러낸 그 온화한 기후가 이제는 이 아늑한 계곡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파르스주는 자그로스 산맥 기슭에서 남쪽으로 펼쳐지는 바람에 씻긴 창백한 고원입니다. 강도 습도 없고 그늘도 없이 태양이 석회암을 너무도 직접적으로 내리쳐서 드러난 암석 표면이 맨살을 댈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곳입니다. 해발 약 1500m, 공기는 희박하고 지평선은 아무런 방해 없이 끝없이 이어지며 페르세폴리스의 남은 기둥들 사이 침묵은 마치 벽면에 새겨진 행렬이 걸음을 멈춘 채 다시는 이어가지 않은 듯한 정지된 의식의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벽들이야말로 페르세폴리스를 지구상 어떤 다른 제국의 기념물 과도 다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수백 미터에 이르는 부조 어디에도 전쟁의 흔적이 없습니다. 23개의 속곡들은 사슬에 묶인 모습이 아니라 행렬을 이루며 등장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접힌 리넨을 나르고 아르메니아인들은 말을 끌고 에티오피아인들은 기린을 바칩니다. 각 대표단은 자신들의 고유한 복장을 그대로 입은 채 마땅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록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세심한 시선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발표된 키루스 원통은 같은 철학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으로 인정받는 그 문서를 말입니다. 페르세폴리스는 그것을 돌로 모든 것을 보존하는 사막 위의 기념비적인 규모로 표현했습니다. 이 고원을 매일 오가는 관리인과 농부들에게 이 유적은 낯익은 하나의 패턴을 새겨 넣습니다. 비범한 문명, 그리고 그것을 서히 되찾아가는 땅. 오늘날에는 멀리 서쪽 산업지대에서 실려온 산성비가 알렉산더의 불길조차 견뎌낸 부조 표면을 서히 녹이고 있습니다. 25세기 동안 오후에 태양을 마주해온 그 형상들은 제국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힘 앞에서 처음으로 그 디테일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테 카비르 사막이 북쪽에서 밀려오고 다시테 루트가 동쪽에서 다가오는 그 접점에 야지드는 마치 일부러 가장 살기 힘든 지점을 골라 앉은 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50mm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름철 기온은 섭씨 46도를 넘기며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은 소금 평원에서 실려온 미세한 광물 먼지가 바람에 섞여옵니다. 이 도시는 이 환경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흑벽돌덕이 사막의 색을 띠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막 그 자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붕성 위로 솟은 바드기려 즉 풍력탑들은 14세기에 걸쳐 축적된 척박한 기후를 유용하게 다루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별도의 동력 없이 높은 곳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좁아지는 통로를 통해 가속시키고 그보다 최대 섭씨 8도 적나자진 공기를 아래방으로 밀어넣습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없고 에너지도 필요 없으며 유지관리는 흡입구의 먼지를 걷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탑 아래 대로 야즈드에서 살아온 가족들은 밤에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환기라기보다는 하나의 대화처럼 묘사합니다. 수세기에 걸친 신랑이 끝에 사막마저 협력하기로 마음을 정한 듯한 이곳 아타시 베으란불의 신전에서는 서기 470년부터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꽃이 80세대에 걸쳐 같은 사제 가문들의 손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이슬람보다 앞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와 그 이후의 모든 정치적 격변을 견뎌낸 연속성을 문자 그대로 지켜내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야지드는 이 오래된 불꽃과 모스크의 기도 소리가 같은 동네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지구상 유일한 도시입니다. 신성함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른 두 전통이 14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거리를 나누었으면서 결론 자체보다 함께 나눈다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젊은 조로아스터교 세대가 테헤란으로 또 그 너머로 떠나면서 이 균형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불의 신자는 오직 계속 타오르는 불꽃으로만 답합니다. 테헤란은 남쪽에서 다가가면 알보르즈 산맥에 짓눌린 갈색빛, 회색 덩어리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마반드산의 화산 정상은 해발 5670m를 넘어서고 맑은 날이면 그 만년설이 대기 상층부의 하얀 수평선처럼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은 깨끗하지만 그 아래에서 무엇이 쌓여가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심합니다. 도시는 산의 남쪽 사면을 따라 펼쳐지는데 가장 부유한 북쪽 지구와 가장 산업화된 남쪽 지구 사이의 고도 차이가 거의 900m에 이릅니다.
이곳에서는 고도가 경제적 지리와 어찌나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해발 높이가 곧 기상 측정치이자 동시에 사회적 주소가 되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도시 아래로는 확인된 5개의 단층선이 도시의 집안 아래에서 서로 만납니다. 지진학적 평가에 따르면 인구 1,500만 명이 살아가는 이 대도시 바로 아래에서 규모 7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일 뿐입니다. 도시 곳곳을 뒤덮고 있는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들이 지닌 위험성은 공식 보고서들이 수십 년 동안 기록해왔음에도 여전히 충분한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레스탄 궁전안, 거울의 밤은 이 문명이 시간과 후원을 얻었을 때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카자르 시대의 장인들은 거울을 수백만 개의 각진 조각으로 깨뜨려 하나하나를 회벽에 박아넣고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빛을 받아낼 수 있도록 각도를 맞추었습니다. 이 밤 안에 촛불 하나를 들이면 그 빛은 수백만 개의 표면 위로 퍼져나가며 벽 자체가 근원 없는 광채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성한 빛은 한 점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모든 표면 위로 흩어진다는 신학적 믿음이 실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궁전 문 밖으로 나서면 도시는 그 비전과 제재, 교통, 그리고 하루하루의 인내라는 현실적인 계산 사이의 거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거리를 테헤란 사람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하나의 독특한 인내의 방식으로 다듬어 왔습니다. 사한드산은 타브리즈 남동쪽 지평선을 가로질러 펼쳐진 그 수평적 규모가 어찌나 거대한지 산이라기보다는 멈추는 법을 잊은 고지대처럼 느껴지는 순상 화산입니다. 마지막 대규모 분화는 약 1만 년 전에 일어났고 그때 주변 계곡에 쌓인 화산재는 수천 년에 걸쳐 응해암, 즉 열적으로 안정적인 부드러운 회색 암석으로 다져졌습니다. 이 암석은 바람과 비에 깎이며 계곡 바닥에서 5m에서 12m 높이로 솟아오른 불규칙한 화산다 형상의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타브리즈에서 남쪽으로 약 56km, 해발 약 2100m의 계곡 안에 자리한 마을 켄다는 약 700년 동안 이 암석 안에서 존재해왔습니다. 화산 넘불 옆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거주 속에서 인간의 정착과 지질학적 형성이 결국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응해암은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실내 온도를 섭씨 16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합니다. 별다른 에너지 없이 작동하는 천연 단열, 현대 건축 기술이 합성 소재와 끊임없는 냉난방으로 이루려는 것을 이곳은 처음부터 갖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곳 가족들은 특정한 생활 필요에 맞춰 파냄방 안에서 요리를 하고 잠을 자고 아이를 키웁니다. 회칠한 벽, 파냄 벽감, 넓혀낸 문틀에 맞춘 나무문, 원뿔 표면 위에 그대로 이어붙인 바깥쪽 돌계단, 연기는 봉우리에 뚫어놓은 통로로 빠져나가고 양들은 그 아래에서 풀을 뜯습니다. 국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는 터키의 동굴 지형 카파도키아와 켄단을 가르는 것은 이곳에서는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카파도키아의 거주지들은 버려진 뒤 부티크 호텔로 바뀌었지만 켄단의 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을 이 암석 속으로 몰아넣었던 몽골 시대의 위기는 7세기를 거치며 그저 삶이 조직되는 방식 그 자체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짓누르는 압박은 지질학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화산암이 지닌 안정된 온도와 산 아래 56km 떨어진 타브리즈에서 얻을 수 있는 직업적 기회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루트 사막은 이란 남동부에 자리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표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성 관측은 이곳 지표 온도가 섭씨 71도를 넘어서는 것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쪽 끝 키르만주에서 바함은 계곡 바닥에서 솟아오르는데 벽면이 주변 지형과 너무도 균일한 색을 띠고 있어 처음에는 지형의 일부로 건축물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두 사막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준 재료, 짚을 섞은 압축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벽돌을 건조시킨 것도 바로 이 건물을 필요로 하게 만든 그 열기였습니다. 사막이 압박을 만들고 동시에 그 해법까지 내어주는 완벽하게 순환하는 기술인 셈입니다. 그 벽 아래에는 이 도시를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만든 카나트 수로망이 있습니다. 사막 바닥에서 수십 미터 아래로 사람이 직접 파내려간 이 수로는 산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스맥의 경사를 따라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도 정확한 하향 각도를 유지하며 뻗어나갑니다. 최대 40km 떨어진 곳의 물을 오직 중력만으로 끌어옵니다. 카나프는 단 하나의 통찰을 구현합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증발이 닿지 않는 지하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인간의 응답은 세대를 거듭한 노동을 통해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체계는 20세기에 걸쳐 인구 13,000명의 실크로드 도시를 지탱해왔습니다. 2003년 12월 26일 잠든 도시 바로 아래에서 지진이 일어나 26초 만에 20세기에 걸쳐 쌓아온 건축물을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위로 무너뜨렸고 26,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복구 작업은 2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습니다. 폐허 속에서 건져낸 원래의 벽돌을 씹고 목록화하고 원래 있었을 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카나트스로도 그것이 한때 지탱했던 벽들과 함께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자신의 잔해로부터 다시 조립되고 있는 중이며 그것은 바함의 역사 모든 단계에서 언제나 해왔던 바로 그 일입니다.
있습니다. 다시테 카비르 사막이 이란 중부 산맥의 남쪽 기슭과 맞닿는 곳 카샨에서는 소금 사막의 새하얀 평원이 아무런 완충 없이 부서진 황토색 회색 언덕으로 바뀌는 극명한 전환이 펼쳐집니다. 접근 도로에서 바라본 도시는 이 지형의 연장선처럼 보입니다. 주변 흙과 같은 색의 흑벽돌 담장, 간이 솟은 바드기르 탑을 제외하면 지붕선은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겉모습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축적 우연이 아닙니다. 25세기에 걸쳐 지나가는 군대들 속에서 살아남은 부유한 실크로드 무역도시의 생존 논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탐낼 수 없고 탐낼 수 없는 것은 빼앗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낮은 문 하나를 지나면 눈이 채 적응하기도 전에 온도가 8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분수가 흐르고 타일 벽을 따라 장미가 피어나며 오랜 세월 숙련된 노동이 쌓여야만 가능한 정교한 회벽 장식이 실내 곳을 덮고 있는 안뜰이 펼쳐집니다. 타바타바의 상인 저택은 눈에 띄지 않는 외관 안에 40개의 방과 서로 이어진 여러 개의 안대, 그리고 하루 중 어느 시점에든 모든 방에 직접 햇빛이 들도록 설계된 채광창을 품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사적인 절제로 지켜온 셈입니다. 솔레이마니의 샘물로 채워지는 핀 정원은 16세기의 수리체계를 통해 어떤 기계식 펌프도 없이 분수를 작동시킵니다. 샘의 발원지 고도와 정원의 배치 사이의 압력 차이만으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량은 50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이 가장 압축된 형태에 부과되는 사막 도시에서 스스로 유지되는 정원이야말로 이 문명이 자신의 환경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 건축을 뒷받침해온 카펫 산업은 국제 제재 아래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카샨의 남은 몇 작업장에서 여전히 일하는 장인들은 전통적인 시장에 쉽사리 닿지 못하는 진물을 짜내고 있습니다. 소박한 담장 뒤에 숨겨진 것은 이제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이기도 합니다. 알보르즈 산맥은 북쪽 사면으로 카스피해의 습기를 받아들이며 그 강렬함이 몇 킬로미터 안에서 풍경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방건조한 이란 내륙이 산세를 따라 올라가며 길란지로 접어들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록빛 온대림으로 바뀌고 그 전하는 단순한 고도 변화가 아니라 마치 기후의 경계를 넘어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술레는 이 숲지대 안 해발 약 1050m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토색 건물들이 너무도 가파른 경사면에 층이 쌓여 있어서 아래 계곡에서 바라보면 마을 전체가 산의 표면에 수직으로 눌러붙은 형상처럼 보입니다. 침을 이루며 나무 경계선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은 약 1000년에 걸친 지속적인 거주를 통해 바위 속으로 자라난 하나의 생명체 같습니다. 마술레를 다른 어떤 산비탈 마을과도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배치입니다. 각 건물의 지붕이 그 위쪽 건물의 보행로가 되는 구조, 즉 공통행로 전체가 동시에 이웃 주민의 집을 이루는 구조적 표면이 되는 것입니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곧 이웃 침실의 천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0세대에 걸쳐 어떤 문서화된 합의 없이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건축 그 자체가 사회적 약속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곳에서는 그 약속을 굳이 글로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스피에는 이 상기슭에 연간 약 1400mm의 비를 내리는데 이는 야즈드에 내리는 비의 27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술레를 몇 주씩 뒤덮는 가을 안개 속에서 진흙벽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다시 내뿜는 열순환을 반복하며 마치 건물 자체가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숲은 낮은 계단식 지대로 내려가며 그 경계는 풍경의 변화라기보다는 기후 자체가 바뀌는 듯한 급격함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마을이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명성이 불러온 압박입니다. 관범이 가져다준 경제적 기회와 원래 정확히 그만큼의 사람들만을 위해 지어진 마을이 감당해야 할 구조적 부담이 똑같은 무게로 마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신뢰만으로 작동해온 지붕 위의 통일문은 낯선 이들의 발길이 쌓이면서 더 이상 그저 물려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가 필요한 무언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원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안락함의 논리로도 안정성의 논리로도 문명이 3000년 동안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현대적 기준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막에 둘러싸이고 단층선에 갈라지고 인간의 손이 세워놓은 모든 것을 되풀이해서 그리고 아무런 사과도 없이 무너뜨려온 힘들에 의해 끊임없이 형성되어온 고원 위에서 말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통제나 우호적인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어떤 것, 바로 불안정함과 오래도록 함께 살아온 익숙함입니다. 불안정한 세상에 대한 마땅한 대응은 세상이 안정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며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정교한 기술을 배워나가는 것이라는 그렇게 축적된 깨달음입니다. 기후와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다르게 믿어왔던 사회들의 존재 조건마저 다시 규정하기 시작하는 지금, 한 번도 그런 안정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곳들, 압박과 결핍 속에서 아름다움과 시련을 동시에 그리고 떼어놓을 수 없는 채로 내어주는 땅과 협상해야 했던 필요 속에서 자신들의 지혜를 직접 길러낸 곳들이 이제는 현대라는 이야기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장 첫 페이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라는 그런 곳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발딛고 선 땅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다면 그래도 그 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심고 아이를 키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